마시마로 하면은 뭐 연필, 향기 나는 뭐 인형, 그리고 플래시 게임도 있고 마시마로가 좀 한창 유행이었을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학교 사람들이 다 뭐 뽑기하거나 아니면 네네. 그 향기 나는 거 들고 와가지고 주로 베개로 썼던 것 같은데 그 베고 잘 때 배구적으로 했죠. 잘 때 베고 자고 네. 그랬죠. 네, 안녕하세요. 로이어랜드의 김지훈.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신정동에서 발생한 납치 미수 사건인데 한 여성분이 그 납치를 당해서 한 반지하 집으로 이제 끌려갔는데 도망가는 도중에 그 납치한 사람이 화장실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피해자분이 이제 반지하에서 나와가지고 이 주택 밖으로 나가면 잡힐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2층 집으로 올라갔는데 오히려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 2층으로 올라간 거죠. 밖으로 나가면 잡힐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신발장 뒤에 숨었는데 그때 옆을 봤더니 신발장에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엽기토끼 스티커가 있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사건이 이제 신정동 살인 사건 혹은 엽기토끼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형법에서 판례 공부하다 보면 판례 이름을 외우기 쉽게 하려고 그 키워드를 넣어서 많이 외우잖아요. 네, 뭐 물웅덩이 사건, 물웅덩이 뭐 사건. 낙산사, 뭐 비치 호텔 사건. 이름만 듣고 보면 엽기토끼 사건 굉장히 귀엽고 무슨 뭐 이렇게 깜찍한 범행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깜찍하지 않고 끔찍한 범행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일한 생존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피해자분이 이제 납치를 당하기 전에 신정동에서 2차례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네. 피해자분들을 결박하는 방법, 끈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몸에 그분들의 몸에 남아있는 어떤 피해 흔들, 폭행을 당한 부위야 폭행을 한 방법이 너무나 유사하다고 패턴이 하더라고요. 같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서 법의학자분들께서는 이게 동일범의 수행이다. 이게 동일범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니고서는 이렇게 유사한 흔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납치밀 사건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이 2건의 살인 사건 그리고 1건의 납치밀 사건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 납치밀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2건의 살인까지 했다고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흉악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 중에 한 명은 벌써 만기 출소, 다른 사건으로 예. 만기 출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본다고 사이트에 몰려들어서 서버가 터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방송에는 이 사람이 서울 소재 한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이 정도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흐리드리하게 처리를 했어도 네.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는 사람은 다 네, 아니까요. 그걸 접속해서 실제로 그분의 얼굴과 그분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까지를 다 올리신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의 내용을 본인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공유하거나 뭐 유포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서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지금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서 이거를 공유하고 딴 데 이제 뭐 알리고 이러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센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네요. 지금 룰라의 멤버로 잘 알려졌던 고영욱 씨에 예, 관련된 우리 신상 정보를 이렇게 유포하신 분께서 벌금형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범죄자 알림 유포가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 이유는 범죄자의 신상 정보는 아동, 청소년 등을 등록 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유포를 금지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캡처하고 는 싶은데 또 캡처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딱 보고서 손으로 그 사진을 따라 그린 다음에 이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이런 분들까지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이 성범죄자 알림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걸 이렇게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손으로 그려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에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보고 직접 네. 수상화를 그려서 인터넷에 많이 돌았잖아요. 네. 이것까지는 처벌 못 하겠죠? 네, 이건 처벌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올리는 건데 이렇게까지 돌아서 초상화까지 나와야 되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캡처를 제한한다. 그런데 등록은 해놨다. 정도의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비판적인 목소리가 하나 있는데 제도상 아동 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구에 대해서는 우편 고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날라오는 거죠. 이 동네 성범죄자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1인 여성 가구에는 이런 통지가 날라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 그렇죠.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 범죄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동 청소년 범죄든 성범죄든 상당한 뭐 물론 이제 남성 피해자도 요새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성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이런 상황에서
1인 여성 가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범죄에 위험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고지가 가지 않는다는 거. 이런 문제들을 좀 보완을 해야 제도가 좀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성범죄자 알림을 가지고서 찬성 반대가 좀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이 먼저다, 아니면 뭐 알 권리가 먼저다, 크게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범죄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결국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반대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릴지도 모르고 범죄를 안 저지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상 정보를 다 알려버리는 게 오히려 이 사람이 범죄자라는 걸 낙인 찍는 게 아니냐, 낙인 효과가 진짜 너무나 크다, 이렇게 또 반대를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관련돼 가지고 좀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범죄 사건의 변호를 맡다 보면 가장 이제 의뢰인들이 신경 쓰는 결과 중에 하나가 집행유예냐 아니면 뭐 벌금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상 공개 고지 명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엄청나게 예민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나 아니면 주변인들 입장에서는 공개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화의 목적으로 본다면 살짝 과한 측면도 있어서 그 조절은 하여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정답이 없죠. 그렇죠. 계속 논의를 해보고 사회적으로 논의가 계속 돼야 돼요. 어떻게 범죄가 발생한 어떤 세태를 잘 보고서 결국엔 어느 정도 조절이 딱 필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범죄자 알림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한 희대의 어떤 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거 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서는 조두순과 관련된 얘기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 조두순 관해서 너무 할 말이 많죠. 여러 가지도 있고 뭐 계류 중인 법안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는 조두순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이어랜드 로렌TV의 은지민,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